안녕하세요. 게임빌은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분봉상 급등한 뒤 폭포수가 나왔습니다. 반등할 때 매수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 좋게 지지와 저항 가격 19만 3,500원에 정확히 매수가 되었습니다. 베팅 해볼 만한 가격이었습니다. 단타 매매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위아래 등락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단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때 버텨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음봉을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매수 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대한 싸게 매수해서 추가 하락을 맞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도주 눌림 매수 또는 주도주 돌파 매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강한 종목에서 단기적인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타점이 높으면 하락하는 등락을 견뎌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평단가 위로 급등할 때도 홀딩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저항선 가격까지 상승할지 아니면 힘이 약해서 중간에 고꾸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판단은 급등하고 힘이 약해지는 단기 저항에서 일부 매도하는 것입니다. 호가창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 단기 저항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해서 리스크를 줄이면 추가 상승해서 내가 정해놓은 저항선까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반면에 내가 정해놓은 저항선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중간에 멈추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항선까지 기다려보되 호가창이 약할 때마다 즉시 일부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라는 것이죠. 내가 정한 19만 8,200원 저항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게임빌은 하락합니다. 수익이 손실 전환됩니다.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버티다가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등하면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야 합니다. 왜 도달하지 못했을까? 시장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시장 지수가 하락할 때는 매수 타점을 더 낮게 잡고 매도 타점도 더 낮게 잡아야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 짧게 먹고 빠지는 게 최고입니다. 게임빌은 매도하고 나서 다음 파동에 제가 생각해 놓은 저항선까지 도달했습니다. 개미는 털릴 수밖에 없죠. 오후장에는 인버스를 매수합니다. 처음에는 인버스를 매매할 방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곧버스를 매수하기에는 예탁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덱스 인버스는 매수할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뒤늦게 인버스를 매수하였습니다. 높게 샀죠. 항상 준비해둬야 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고 매매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철저히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귀찮아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다 미래의 큰 자산입니다. 준비해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옵니다. 평생 안 써먹을 수도 있지만 써먹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상 준비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4,310원을 찍을 때 싸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저 자리에서 커버가 들어오면서 반등하기 때문이죠. 매도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까지 봐야 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지수 ETF 매매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매매해서 그런지 당연한 움직임을 무시하고 버티다가 수익을 전부 뱉어냈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커버를 알았지만 버틴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본격적으로 밀어버리고 장 막판에 다시 커버하는 건 너무나 많이 봐온 현상인데 손실을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직되어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수익을 전부 반납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전저점을 이탈해서 베팅해볼 만한 자리였던 건 확실합니다. 스윙으로 가져가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타 계좌는 키움 실전 투자 대회 참가 계좌입니다. 만약 다음날에 시장지수가 반등하게 되어 제가 물렸을 때 스윙을 위해 버틸 수 있을까? 버티고 금요일 장후반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했죠. 물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끝없이 오르는 시장지수에 손절을 치게 되었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오르죠. 자비가 없는 시장입니다. 인버스 고점에 매수해서 반등에 손실나고 완전히 거꾸로 매매했습니다. 멘탈이 터져버렸죠. ETF에서 이런 손실이 난 게 부끄럽습니다. 제 주특기가 ETF 단타인데 경직된 마음가짐으로 인해 오버나잇하고 버티다가 물려버렸습니다. 시장지수는 절대로 예측하고 오버나잇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느꼈죠. 신라젠이 하한가를 가던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결국 인버스를 못 참고 매도하고 단하를 들어가서 본전 손절하게 됩니다. 아무 소득 없이 세금만 냈죠.
매매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인버스를 버티는 동안 시장 지수는 한없이 오르면서 좋은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주도주가 많이 보였죠. 하지만 인버스 물려있느라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인버스를 손절친 다음 매매할 종목을 찾으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알에 들어가서 본전 매도하면서 세금을 내고요. 멘탈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좋은 장에는 인버스에 물려서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내고요. 인버스 저점에 손절치고 본격적으로 매매해 보려니까 좋은 시절은 다 가버린 겁니다. 모든 게 거꾸로 되어버린 것이요. 단알은 매도하고 하락했습니다. 손절을 잘 쳤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는데도 매도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손실 전환하게 됩니다. 추가로 상승하기 어려운 단기 고점에서 일부 물량을 덜어내야 하는데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보다 손실 볼 확률이 높은데도 헛된 희망을 품게 되죠. 왜? 손실을 복구해야 되니까요. 멘탈이 터졌을 때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폭풍 내동 매매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영영 작별해야 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수 타점 누구나 압니다. 매도 타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매매에서는 고수와 하수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시장에서, 평범한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잘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매매가 꼬였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끗 차이로 판단이 갈리는 그 지점이 바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고수도 손실을 봅니다. 하수도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후 대처가 다르죠. 하수는 흥분해서 내동매매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차분하게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손실을 봤는데도 HTS를 끄고 일어나면 정말 고수입니다. 아마 손실을 본 상태에서 HTS를 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복구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질 수 없다는 승부욕이 돋기 때문입니다. HTS를 끄고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약 손실로 어려운 시장에서 잘 방어했다고 생각했을 때 뿐입니다. 큰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흥분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약 손실이 났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HTS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이 났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심리가 발동하죠. 그래서 계좌는 더 망가지게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진정한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손절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잘 손절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갭상승하고 음봉이 아니라 갭상승하고 그대로 밑꼬리 달고 반등했습니다. 2%나 상승했죠. 12월 4일이면 키움 대회가 끝나는데요. 대회만 끝나면 본계좌로 레버리지든 곧버스든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매매해 줄 생각입니다.